그 인건비 책정이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은 인부들이 했는데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인건비도 덜 받고 때로는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0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 나지 않게끔 해야 되고, 서산시 양대동 827번지와 828번지의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정의 소각장이라고 합니다. 차질과 부실 공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낙찰사인 코롱과 하도급사인 A사와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마찰이 발생해 계약 해지와 함께 인건비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코롱에서 낙찰해서, 코롱건설에서 낙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롱건설에서 낙찰해서 그 A사에게 하도급을 줬는데 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아마 마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그 인건비 책정이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코롱에서 낙찰 받았을 때 인건비 책정과 하도급체인 A사에게 인건비 지급하는 그 과정과 그다음에 그 하도급사인 A사가 인부들에게 인건비 주는 그런 과정이 아마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직접 그 낙찰사에서 원청에서 줘라, 뭐 이런 말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청에서는 하도급 업체에다 인건비를 내려줬는데 하도급 업체에서는 부도가 나서 인건비를 못 주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생깁니다. 그래서 일은 인부들이 했는데 그 일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 일을 하고 나서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이런 그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인건비 책정이 맨 처음에 낙찰됐을 때 인건비와 그다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너무 낮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중간에 이렇게 뭐 코롱에서 또 얼마 인건비를 좀 공제하고 제하고, 그리고 하도급사에 주고, 또 하도급사에도 자기네 이익을 또 남기기 위해서 또 제하고, 그리고 근로자에게 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공사는 근로자들이 하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힘든데, 그런데 인건비도 덜 받고 때로는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게 비일비재인데 요즘 많이 좀 개선이 되긴 했지만 이런 문제가 또 아직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취재가 시작되자 발주처인 서산시, 낙찰사, 하도급사 등이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29일 급한 불은 껐지만 재발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16억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발주처인 서산시와 낙찰사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근로자들 일해놓고 돈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서산시에서도 이게 지금 1,000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911억 정도, 16억 정도 되면 1,000억짜리 공사인데, 이 1,000억짜리 공사 서산시에서도 또 코롱에서도 최소한 그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실 공사 나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있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일해놓고 돈을 못 받거나 또는 돈을 조금밖에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특히 하도급의 제하도급이 이루어져 인건비 문제가 대두돼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에 실린다고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낙찰사는 대부분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그러면 1,000억의 공사를 하겠다라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저기들 다 뽑아서 서산시에다가 보냈을 겁니다. 서산시에는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다. 916억 정도의 금액이면 괜찮다. 그래서 코롱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도급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줍니다.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으니까, 뭐 철골 공정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업체들에다가 그 하도급을 줍니다.
그럼 그 하도급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또 재하도급을 줘요. 그러면 이게 몇 단계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코롱은 코롱대로 이익금을 남겨야 되고, 또 하도급 받은 데는 하도급 받은 데도 이익금을 남겨야 되고, 재하도급 받은 데는 또 재하도급 받은 데도 이익금을 남겨야 되고, 우리가 뭐 계산해 보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건비에서도 많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인건비 문제라든가 또는 부실공사 문제가 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부실로 낙찰사와 하도급사와의 마찰로 공사가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불편으로 이어지므로 발주처인 서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뭐 서산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공사를 갖다가 대기업에 발주할 때 이런 문제들까지 철저하게 보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위약금을 물린다든가 하는 이런 저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거 전부 다. 이 900억, 1000억짜리 공사하면 서산시에서 온전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서산시에서 기껏 해봤자 20%, 3%, 20%, 30% 그것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충청남도에서 해서 50% 맞췄을 거고, 나머지 50%는 국가가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큰 규모의 공사들은 그런 식으로 되니까 50% 약간 1000억 정도 되는 거 500억 정도는 국가가 내고, 나머지 500억 가지고 충청남도가 한 30% 또는 40%, 서산시가 10%나 20% 이렇게 했을 텐데, 이 국민의 도리입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뭐 충청남도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충청남도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세금인데, 이걸 철저하게 나몰라라 하고, 이제 내가 그냥 나는 코롱에다가 낙찰 줬으니까 거기서 낙찰 받았으니까 코롱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뒷짐지고 있지 말고 철저하게 낙찰사의 대기업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대기업에서는 이 하도급 업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맞는지 틀리는지, 또 거기에 있을 때 이 자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철저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하도급의 하도급이다 보니 관리 감독이 허술해 인건비 발생을 놓고 마찰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서산시에서 코롱에 발주할 때 인건비 1인당 책정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10만 원이라고 책정되면, 그러면 코롱에서는 여기다가 한 9만 원 정도 내려보내줍니다. 낙찰사에다가. 낙찰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한 10,000원 띄고 8만 원 내려줍니다. 아니, 저기 그 하도급체에서는. 그 하도급인데 또 10,000원 띄고 7만 원 내려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이 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거기다가 다행히라도 돈이 주면 다행입니다. 이게 중간에 이 하도급이나 또 하도급 받은 거 업체가 뭐 부도가 난다든가 뭐 이러면 또 그것도 뭐 못 받습니다, 돈을. 그러면 낙찰사인 코롱에서는 우린 돈 다 줬다. 또 하도급 업체에서도 우리도 돈 다 줬다. 그럼 나몰라라고 나가 자빠집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서산시로 몰려갑니다. 서산시로 몰려갑니다.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자원회수 시설은 2022년 착공에 현재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정진석 기자가 전했습니다. 잘 해결되고 무사히 2025년 10월에 무사히 준공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